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몽수의 정상회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이러저러한 최근의 그 사안을 두고서 이게 정치의 논리와 법 논리를 혼동하고 있는 자들이 눈에 보여서 뭐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너무 좀 상식적인 이야기인데요. 공적 영역에 있어서 뭐 정치 영역뿐만이 아니라 공적인 어떤 영역에 있어서 불법이나 범죄가 아니면 괜찮은 겁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연관, 그러니까 불법이나 뭐 범죄 영역과 또 공적인 영역이 어느 정도 당연히 연관이 다 있지만은 완전히 다른 사건의 영역이 아니겠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영국의 어떤 그 청교도 혁명 당시에 1649년에 이제 당시의 국왕 찰스 1세에 대해서 이제 의회가 사형을 판결하고 집행을 했는데 여기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찰스 1세가 마지막 최후 변론에서 짐이 법을 어겼다고 치자. 그러나 신하가 왕을 처벌해도 된다는 내용이 법에 없으니 이는 신하도 법을 어긴 것이 아닌가. 만일 왕과 신하가 모두 법을 어겼을 때 왕이 신하를 처벌하는 것과 신하가 왕을 처벌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의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가. 짐은 후세에도 왕으로 남을 것이지만 그대들은 역사에 영원히 반역죄로 기록될 것이다 라고 이제 외치며 사형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찰스 1세에 대해 사형을 주도했던 청교도 혁명 자체를 주도했던 크로멜은 사후에 영국의 왕정이 복고되자 찰스 1세의 아들인 찰스 2세에 의해서 서양에서는 좀 이런 일이 참 드문데요. 이미 죽어있는 시체를 꺼내서 그 목을 자르는 우리나라 지금 부관 참시의 형을 받게 됩니다. 찰스 1세뿐만이 아니라 뭐 프랑스 혁명을 발된 당시에 루이 16세, 러시아 혁명의 어떤 희생자 니콜라이 2세,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김영삼,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큰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이 사람들을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세계적으로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인정받는 링컨은 정말 헌법에 위반되는 대통령의 긴급 권한으로 영장이 없는 구금을 인정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불법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른바 루즈벨트가 추진했던 뉴딜 정책은 미 연방 대법원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위헌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헌법을 위반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 법에 따라서 혁명을 일으켰습니까? 이건 당연히 국가 반란이고 뭐 내란이죠. 근데 오늘날 박정희 대통령을 범죄자라고 취급하는 사람은 바보들 외에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특히 정치의 영역과 법률의 영역은 완전히 구분되는, 그러니까 아무리 합법적인 정치 세타 하더라도 실패한 정치인이 될 수 있고, 반면에 헌법과 법률을 완전히 유리했다 하더라도 정치의 영역에서는 성공했다, 위대하다 이런 평가를 들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법률의 영역에서도 정치 논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조국, 최강욱, 재판을 맡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이죠. 민주당의 지금 뭐 수사권을 완전 맡아라는 법률을 추진한다거나 뭐 문재인의 원전 폐쇄 같은 경우도 법률의 영역인데 이걸 정치의 영역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최근 이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뭐 스캔들을 두고서 말이 많지만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정호영 후보자와 일부 인수위 당사자들은, 인사들은 정호영에게 아무런 불법이 없었다고 강변하지만 우리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아버지가 상당한 지위에 있는 조직에 자녀들이 편입학?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이가 공공기관에 취업하고 국가 예산을 따먹고 사업을 따먹고 한 거를 우리는 왜 비판했습니까? 그 다음에 최근에 좀 입시에서의 의대 비중이 과거 제가 뭐 대학을 들어갈 때보다 훨씬 높아져서, 예를 들어서 아예 5, 60년대 중산층 서민 같은 경우는 자녀를 의대를 진학한다는 거는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고, 또 제가 이제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할 때인 이제 8,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저의 특히 이과 동기들 같은 경우에 최상위층, 뭐 전부, 뭐 그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최소한 뭐 1, 2, 3, 4등을 했던 이제 그 이과 성적의 우수한 친구들은 다 대부분 물리학과 공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뭐 그 중에 한 친구는 의대를 진학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좀 70년대까지보다는 의대 진학이 제가 입시할 준비할 때는 선망의 대상이 아니었다가 이제 IMF 등으로 이공계가 이제 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90년대 후반부터 이제 의대에 대한 어떤 또 선호 현상들이 극격화되다가 최근 뭐 몇 년 동안에는 이제 이과 같은 경우에, 자연계 같은 경우에 이제 대학 입시의 경우 전국에 뭐 의대라는 의대를 다 돈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서울대, 공대 진학을 고려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의대 진학에 있어서는 지금 대한민국 학부모들이 최우선 관심사다라는 뭐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좀 이렇다 보니까 의대 입학에 있어서 소음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들려왔고, 그래서 서울대학교와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경북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의학 전문 대학원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입학을 두고서 이제 말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6년제 의대를만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스스로도 중간에 편입을 한다거나 의학 전문 대학원 등으로 이렇게 의사를 추앙하는 게 너무나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죠. 사실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조계, 로스쿨을 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뭐 끽소리도 못하는 법조계보다는 훨씬 의료계가 낫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조국 사태의 본질도 뭐 범죄도 물론 중요하지만 범죄보다는 불공정. 결과적으로 이제 학력들을 이제 위조하면서 품앗이가 있었음이 드러났는데 정호영 스캔들 같은 경우는 품앗이의 문제도 아니죠. 본인이 직접 관련되어 있는 학교에 자녀들이 이제 편입학을 했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의 절대 다수가 좀 이러한 불공정을 용납할 수 없는데 불법이 아니니까 돌파 가능하다라고 이제 정호영 후보자는 생각하고 있는데 뭐 망상에 이제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좀 당선인에 대한 좀 저도 개인적인 의문이 혹여 예전에 좀 박근혜 대통령을 제가 좀 굉장히 비판했을 때 아니 법조인도 아닌 사람이 뭐 불법이 아니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뭐 노무현이나 문재인은 또 법률가 이른바 변호사들이다 보니까 이런 한계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법조인도 아니신데 그런 의식들을 좀 언뜻 내비치셔서 참 저도 왜 저러실까 생각을 했는데 황교안 등 이제 검찰 출신들이 이제 주위에 포진해서 있었는지 절대로 불법이 아니니까 괜찮다는 식의 전 사고 자체를 정치나 공적 영역에서 통용된다는 것 자체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반면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이제 법률 문제를 싸워야 할 때 탄핵 및 이제 이런 뭐 이후에 형사 재판에서는 스스로 갑자기 태우에 출연하셔서는 사과한다면서 당시 이제 최순실 관련 사실을 이제 공개적으로 인정해서 스스로 몰락을 정말 앞당기는 그런 일들 하시더니 갑자기 유영하 변호사가 나타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통령이 아니라 여자로 내세우면서 이를 모면하려고 했던 이런 모습이 항상 저에게는 좀 굉장히 황당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님의 모습도 황당했고 이를 변호해야 하는 변호사라는 사람이 저 따위로 자신의 의뢰인이 현지 대통령인데 여성으로만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 좀 굉장히 좀 황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이 지난 5년 동안 인사를 전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정말 말도 안 되고 황당한 일이지만 어쨌든 문재인은 힘을 가지고 좌빨의 어떤 장악한 국회, 언론, 권력기관들을 가지고서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근데 당선인께서는 무엇을 믿고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시는지 저는 좀 생각이 좀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어찌됐건 이거는 극복될 수 있는 상황이 좀 저도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 윤석열 당선인과 정호영 후보자가 40년 절친이라고 하는데 40년 절친 사이라면 저는 알아서 물러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통하지 않는다면 당선인이 바로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둘 다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 방송이 나간 일요일까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문제가 해결되기를 좀 바라고요. 뭐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좀 이런 뭐 정호영 후보자와 같이 논란의 여지가 없는 미자격자에 대한 것들이 좀 이 세상에 통용되는 이게 무엇이 생산적인 부분이 있냐 생각 때문입니다. 한번 좀 어떻게 됐을까요?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런 좀 미자격 후보자를 장관으로 내세운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너무 짜증나니까요.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면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우라무늬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just